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, 의도적인 곡해, 또 왜곡 보도, 네거티브를 넘어선 흑색 선전, 마타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그 법인 설립에 아무 권한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이미 세간에서는 BBK보다 심하다.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?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수사당국은 이 지사와 화천대유의 관계, 그리고 사업자 선정부터 이익 배분의 모든 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. 예, 8위와 9위인데요.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이재명 지사까지 직접 등판하면서 그 이슈가 더 커지는 느낌입니다.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1조 사업비 민관 합동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. 그런데 시행사 1%를 가진 회사가 작년 1,000억 원대 순이익을 낸 것을 두고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와 연관된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. 이 부분 조금 복잡한데 저희가 최대한 간명하게 풀어보겠습니다. 이도원 의원님. 네네. 그런데 오늘 경향신문을 통해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 하나가 불과 하루 만에 1조 가까운 프로젝트 사업에 우선 사업자가 선정됐다. 이게 좀 논란 아니냐? 이 의혹을 좀 제기를 했어요. 복잡하다고 하지만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의문이 있는 겁니다. 지금 김 앵커가 이제 지적했던 그 회사 화천대유라는 회사부터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의문이라면 의문이겠죠.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. 프로젝트가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. 그리고 그 회사 대표는 이 프로젝트 되기 한 7개월 전 정도쯤에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을 인터뷰했던 기자였습니다. 예. 그런데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지난 3년간 577억 원의 배당을 받았습니다. 5천만 원 자본에 577억 배당, 굉장히 큰 사업 아닌가? 두 번째는 SK증권을 통해서 3,400억 원 정도의 이제 그 배당을 받았는데, 그럼 SK증권이 투자에 성공했구나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SK 그 증권은 그냥 플랫폼만 제공했고 실제로 투자자는 이 화천대유 설립자 대표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. 그러니까 7명이 3억 원 자본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3,400억 정도의 이익을 봤으니까 이거는 엄청난 그 투자 수익을 본 거죠. 그래서 이 화천대유와 SK증권 통해 투자한 그 컨소시엄이 무려 4,040억 원의 이익을 봤으니까 7명이라고 하면 한 사람당 600억 원의 수익을 봤으니까 야, 이거는 너무 큰 거 아닌가?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원래는 이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성공할 경우에 업자들이 다 가져가는데 5,503억 원을 성남시에 다시 환수했으니까 오히려 이게 굉장히 잘 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성남시가 얻은 5,503억 원에 비하면은 7명의 투자자가 4,040억 원을 가져간 거, 그것도 3억 5천만 원 투자해서 이거는 너무 그 이익이 과한 거 아니냐. 이게 정의로운 거냐. 아니면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느냐. 이 사람들은 누구냐. 이런 이제 의문들이 나오는 거고, 이제 이와 관련돼서 당시에 사업을 주도했던 분이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예. 기획본부장인데 이분이 건설사 출신인데 이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곧바로 경기관광공사 차관급입니다. 그 사장으로 가게 됩니다. 그리고 또 보도에 보면은 이분이 지금 캠프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. 그러면은 어떤 좀 이 앞선 투자 회사들과 이분과 또 이 지사 간에 어떤 알겠습니다.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. 이수훈 변호사님. 그러니까 시간을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불과 하루 만에 우선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그 우선 사업자의 대상자가 바로 한 달 전에 설립된 화천대유라는 회사다. 이 부분을 계속 의혹 제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화천대유가 특수목적법인이잖아요.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사업을 위해서 설립한 법인을 말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은 당연히 생성되지 얼마 안 된 회사여야지 맞는 것이고요. 다만 두 번째로 이제
사업 설명회와 관련해서 직후에 하루 만에 뭐 이게 선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예.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다만 사업 설명회 같은 경우는 2월 24일 날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예. 한 달 뒤에 사업 계획서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하는 거니까 사업 설명회 때 아마 세계 컨소시엄에서 사업 설명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. 그런 측면에서 형식적으로 사업 계획서는 한 달 뒤에 들어왔습니다만 사업 설명회 때 이미 사업과 관련한 자료들이 다 관련 업체들이 세계의 컨소시엄이 제출했기 때문에 이걸 하루 만에 결정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잘못된 측면이 있고요.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두고 의혹 제기라는 야당에서는 이 회사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사업을 따내게 된 배경에는 이재명 지사,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입김이 있지 않았냐.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당연한 의심이라고 저는 봐요. 왜냐하면 지금 성남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. 여기 결국은 미니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저 대장동이 말하자면 또 하나의 판교예요. 예.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. 사실은 이 사업은 실패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처음부터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. 근데 핵심은 뭐냐면 저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. 아까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특수 목적 법인은 화천대유가 아니에요. 특수 목적 법인으로 만든 게 있어요. 그게 성남의 뜰이라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쉽게 말하면. 예, 근데 보세요.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분을요. 이 말하자면 이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을 50%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화천대유는 1%밖에 안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런데 1%밖에 안 되는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예. 기본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중요한 결정을 다 해왔다는 거예요. 예. 너무 이상하잖아요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50% 이상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되는 건데. 그래서 성남시 의회에서도 민주당이잖아요.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요. 그 민주당 시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이 목적 법인에 과연 이 화천대유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, 그 다음에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와는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, 왜 주도권이 1%에게 다 가게 됐는지, 이런 거에 대해서 밝히라고 하는데 문제는 밝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. 계속 거절하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의심을 하는 거죠. 결국은 여기서 그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, 지금의 후보께서 과연 화천대유하고 어떤 관계길래 저렇게 특혜를 받았을까라고 네.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 사건에 저 화천대유라는 이름은 과연 누가 지었을까? 화천대유의 뜻이 무엇일까? 분명히 저것도 살펴보면, 아니 수사를 하다 보면 저런 거를 이제 의심하게 되거든요. 이거는 뭐 일단 확인되지 않은 예, 그 예. 뭐 이름의 분명히 누군가가 어떤 기자분이 전화할 예. 거라고 보는데 예. 그걸 보면 또 하나의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. 김근식 교수님. 아니 네. 지금 뭐 제가 손짓을 한 이유가 워낙 많은 분들이 발언권을 달려고 하셔서 잠깐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. 김근식 교수님. 예. 사실 이 대장동 이 의혹이 불거진 계기, 제일 뉴스에서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아니 3억 투자해서 4천억을 받는단 말이야. 뭐 이 부분부터 시작이 됐는데, 근데 사실 제 주변에서 이런 부동산 디벨로퍼, 그러니까 부동산 네.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 뭐 그 정도 투자해서 뭐 투자금이 저렇게 위험 부담이 있으면 저런 정도 투자해서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이 번쩍 띄는 게 바로 그겁니다.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김모 씨, 당시 이재명 시장과 인터뷰를 했다, 7개월째 했다고 하는 그 경제지의 편집장이었던 그분이 또 그분이 소개로 6명을 투자자를 더 모아서 7명이 사실은 5천만 원 정도씩 해서 3억 5천만 원을 원금으로 투자해서 지금 몇 년 만에 4천억 원을 받은 거니까 이런 횡재와 이런 로또가 어디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일반인 상식에서 보면 아, 저분들은 도대체 어떤 그 행운으로 저렇게 엄청난 1000배의 수익을 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럼 그 과정은 굉장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때 자기가 챙겨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소문 같은 게 돌았는데요. 바로 저런 식으로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안정적으로 하는 사업에 당연히 파트너로서 특정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들어와서 참여해라. 그럼 배당금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그것을 법인을 설립하는 시기,
그다음에 들어와서 컨소시엄이 3개가 붙었는데 산업은행하고 메리츠증권이면 굉장히 센 법인들 컨소시엄 아닙니까? 그걸 제치고 성남의뜰이라는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상한 이 법인이 들어와서 컨소시엄이 돼가지고 낙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과정을 보면 이게 과연 어떤 입김이 됐는가가 당연히 상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. 알겠습니다. 중요한 것은 5천만 원씩 내서 1,000배씩 수익을 내는 사업에 이게 자기가 무슨 리스크가 있으니까 투자한 만큼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큰 대규모 그 재개발을 하려면 시공과 시행이 나눠져 있습니다. 근데 시행과 시공의 복잡한 건 시행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게 많은데 예.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공개발이라는 이유로 시에서 시행하는데 무슨 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? 리스크를 다 관리해주고 있는 건데 5천만 원 투자 1,000배였는데 너무 안정적인 투자를 알겠습니다. 한 거예요. 예. 앞서 평가하신 것 중에 그 새 회사 새로운 회사, 얼마 안 된 새로운 회사는 팩트고 이상한 회사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만 좀 바로 잡기로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아까 이재명 지사가 오늘 오후에 했던 자막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이재명 지사가 이 관련 조사에 대해서 100% 100% 동의한다. 예,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본인 아까 자막으로도 잠시 지나갔는데 저 부분이죠. 본인도 직접 개입하면서 대장동 의혹 이슈는 좀 커지는 느낌도 있는데요. 알겠습니다. 글쎄요. 대장동 의혹 얘기는 좀 앞으로도 저희가 꾸준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